PHP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라고 하면은 그누보드의 기본 포맷이죠. 그누보드 파일은 그누보드 모듈 파일은 전부 다 PHP로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JSP도 아니고 ASP도 아닙니다. 그누보드는 PHP로 짠 빌더입니다. 자, PHP.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HP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누보드를 뜯어서 그 로직을 이해하게 되고 정보의 흐름, 변수 역할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PHP 기본적인 문법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PHP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딱 그누보드를 완전히 뜯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PHP란 무엇인가? PHP는 웹 개발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PHP는 서버 측에서 해석하고 풀어서 처리되는 언어입니다. 처리되는 언어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는 완전한 PHP 소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완전한 소스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것은 보안상 초창기 설계 때부터 이렇게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무슨 소린지 제가 말씀을 소스 코드를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도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문서에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로의 인덱스 파일입니다. 자, 지금 경로 보시면은 인덱스 파일이죠. 인덱스 파일인데 인덱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컬 디스크 상에서 보시면은 자, 경로 보시면은 g4 언더바 2의 인덱스 파일입니다. g4 언더바 2의 인덱스 파일. 자, 다시 가서 그렇죠? g4 언더바 2의 인덱스 파일. 그래서 g4 언더바 2의 인덱스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열어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브라우저상에서 소스 보기를 했을 때 내용이 실제로 이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상에서 보면은 지금 요 문서 같은 경우는 자, 도큐멘트에 로컬 세팅에 템페토리 인터넷이라고 임시 디렉토리, 인터넷 임시 파일을 저장해 놓은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컨텐트에서 뭐 index2 라고 해서 지금 요거는 확장자, 즉 포맷이 htm 파일입니다. 요거 .htm 파일입니다. htm입니다. htm. 그래서 포맷부터가 htm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요 소스 파일하고는 다를 뿐더러 실제로 내용도 요 앞에서 본 요 실제의 소스 코드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 맞게 처리를 해서 즉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가지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쿼리문이 있습니다. 쿼리 명령어 실행문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어 실행문들 이런 걸 뭐 조건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실행을 해서 HTML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보시게 되시면 요 소스와 브라우저 상에서의 실지 소스와 브라우저 상에서 소스 읽기를 해서 보는 소스와는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하라고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래 변수 출력 예제 소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소스 보시면은, 보기 전에 브라우저상에서 돌려보아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고 어떤 소스를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스입니다. 요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apm 셋업 가상 웹 서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G4_2 G4_2가 아니라 그냥 가상 웹 서버인 htdocs 여기 루트에다가 넣겠습니다. 루트에다가 example1이라고 해서, 자,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상에서 실질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만든 파일을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스 코드 보니까는, 자, 시작 HTML 태그, 그리고 종료 HTML 태그, 시작 바디 태그, 종료 바디 태그,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디 태그 아닌 이 부분이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실질적인 내용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시작 HTML과 종료 HTML, 여기 전에 지금 문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꺽쇠 괄호 열고 물음표에서 PHP 구문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음표, 그리고 꺽쇠 괄호 닫아서 PHP 구문을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인 쿼리 구문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 요 변수 1이라는 스트링을 바1이라는 변수에 넣고, 변수 2라는 스트링을 바2라는 변수에다 넣는 그런 아주 단순한 변수 대입 명령어 구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열을 변수 값으로 갖는 변수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출력을 시키고 있어요. 요거는 여기다가, 요 지금 바1은 여기서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은 요 값이 여기 대입이 되겠고, 요 값이 대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1, 바2 안에 들어있는 밸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예제였습니다. 자, 이때에 요 부분은 변수 선언 부분으로 변수명 앞에 달러 표시를 붙입니다. 위 구문의 의미는 요 앞에 다음의 값을 대입하라는 말입니다. 요 구문의 의미는 요 달러 다음의 값이 실질적으로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다음에 이퀄을 넣어주면, 이퀄
요거를 붙여주면은 요 다음의 값인 변수2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 큰 따옴표로 묶어져 있죠. 즉 스트링 문자열 값입니다. 문자열을 요 바2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라.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변수 대입 명령문입니다. 자, 그리고 숫자나 다른 변수를 대입할 때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하고 대비해서 보시면은 요거는 똑같은 변수예요. 지금 바2라는 똑같은 변수인데 여기는 문자열 변수2라는 문자열을 대입하고 있고 여기에는 올드라고 하는 이 올드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밸류 값을 다시 바2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고 여기 부분 보시면은 3500이라는 실수를 바2라는 변수에다 넣고 있습니다. 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지금 따옴표로 갖다가 감싸준 겁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없죠. 실수 마찬가지고 PHP는 자바 내지는 C 언어 C 및 변수 및 명령어 구문 이외에도 많은 면에서 문법적으로 유사하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PHP는 아파치 및 MySQL과 함께 연동되어 쓰이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목공에게 유용한 연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듯이 웹 개발자에게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 그 언어에서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골라 쓸 수 있는 함수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PHP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PHP의 기본 기술 방식. PHP의 독특한 점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HTML 태그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PHP 파일을 뜯어보면 대부분 HTML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웹 브라우저용 언어로서 초창기에 개발된 HTML과 호환성 있는 문서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인터넷 초창기 2000년도 이전 시절에 처음 개발된 언어가 바로 HTML이에요. 근데 요게 그 당시에는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 HTML가 호환이 될 수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PHP가 개발됐을 때는 HTML과 호환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HTML 태그와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PHP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가지 파일이 있겠지만은 스킨 파일 같은 경우는 HTML 파일과 많이 혼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베이직 기본 게시판 스킨 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내용처럼 PHP와 일반적인 HTML이 혼합이 되어서 쓰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HTML, PHP, HTML, 다 HTML이죠. HTML 주석, 그리고 PH 구문, PHP, if 조건문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또 자, 다시 HTML, 그리고 이 속성 값에다가 PHP 구문이 들어가고 있고 태그, HTML 태그, PHP. 자, 이런 식으로 이 HTML과 PHP가 혼용되어서 쓰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죠. PHP, HTML 태그.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PHP,
HTML 태그. 실제로 HTML 문서 안에 삽입이 되어서 많이 쓰입니다.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고요. 자, 위에 이하에는 건어보드 스킨 파일로 실제로 HTML과 혼용되어 PHP 명령어 구문의 쓰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PHP 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문서 내 PHP 명령문을 기술하려면 반드시 위처럼 시작, 마침을 알리는 구문의 기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괄호 열고 물음표 써주고, 그리고 물음표 쓰고 괄호 닫고, 여기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구문이고, 여기 바로 끝을 알리는 구문이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시작, 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음표 다음에 PHP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물음표 다음에 PHP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써주지 않는 게 코딩상 경제적이기 때문에 세제 더 안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방식이. 세미콜론. 모든 PHP 명령어는 반드시 명령문 맨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합니다. 자, 아래 예문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그 종료 PHP. 자, 그래서 요 보시면은 각각의 라인이 다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령문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명령어 뒤에 맨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이게 없다고 막 아웃풋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PHP 문서 내에서의 주석 처리. 자, 주석 처리는 자, 보시면은 일단 아래에 보시겠습니다. 한 줄 주석과 다중 라인 주석 처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한 줄 주석 같은 경우는 쌍 슬래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석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중 라인 주석 처리 같은 경우는 슬러시 그리고 별표 써주고 안에다 내용을 기입을 합니다. 주석 내용. 그리고 별표하고 슬래시. 이게 주석 시작을, 다중 주석을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고, 이게 다중 주석 구문 종료를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쌍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시작과 종료는 쌍으로. 위 주석 구문은 소스 코드상에서 보일 뿐 브라우저에서 출력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주석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브라우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주지 않고 코더만 볼 수 있는 어떤 참조사항이라든지 코딩 구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말, 그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상에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출력이 안 되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PHP 문에 삽입되는 공백에 대해서 PHP 문 내에 공백은 명령어 처리기에서 모두 무시되어집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공백을 적절히 첨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의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예, 자,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공백이 있는데 지금 공백이 들어가 있죠. 다 이만큼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공백이 지금 하나도 없죠. 앞에.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가독성이. 얘가 좋잖아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은 코딩
이렇게 공백 같은 경우 적절하게 가독성이 좋도록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후 수정이 편합니다. 인클루드 구문 보겠습니다. 인클루드 그누보드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그런 구문이 바로 인클루드 구문입니다.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자, 지금 딱 열어서 에디터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인클루드일 거예요. 요거는 스킨이기 때문에 지금 인클루드가 없는데 인덱스 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인클루드 원스하고 지금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인클루드는 말 그대로 현재 요 구문이 위치해 있는 위치에 그대로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삽입을 해서 넣어라는 그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구문이 위치해 있는 위치에 요 파일 갖다가 삽입해서 넣어라. 요 위치에 삽입해서 넣어라. 지금 보시면 그 인클루드 구문 3개나 쓰였습니다. 이 인덱스 파일인데 인클루드는 그누보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구문입니다. 인클루드 구문은 그누보드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내장 함수입니다. 해당 위치에 인자가 되는 경로 파일을 삽입하는 역할을 하고요. 인클루드와 인클루드 원스가 있습니다. 인클루드 명령 구문이 기술되는 위치라면 위치에 한 번이라도 위치라면 이전에 삽입한 파일이라도 삽입하고 삽입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0번도 한 문서 index.php라는 PHP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include라는 함수를 써서 똑같은 어떤 파일을 삽입을 했다고 해봐요. 자, 이 파일을 삽입을 했는데 요걸 한 번 더 쓸 수도 있어요. 요걸 똑같이 그대로 한 번 더 쓸 수도 있어요. 쓰면은 이 쿼리 명령어 처리기에서 실제로 한 번 더 including 즉 읽어드립니다. 몇 번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삽입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include once는 once 한 번이라는 말을 갖는 영어 단어죠. 말 그대로 그 구문이 위치한 위치에 한 번만 삽입시키는 점이 다릅니다. 그누보드 내 많은 모듈 파일들이 중복 삽입될 시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include once가 쓰입니다. 실제로 중복해서 include 즉 삽입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브라우저상에서. 그래서 에러가 뜨면서 페이지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include once 그누보드에서 once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 보시면은 ch 에디터, DHTML 에디터 그 관련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파일인데 지금 보시면 위에 거는 once를 쓰고 있고 그냥 아래 거는 일반적인 include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PHP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을 그릇에 넣는다고 가정할 때 내용물 자, 그릇이에요. 그릇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넣는다고 가정할 때 집어 넣는다고 가정할 때 그릇이 변수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내용물이 변수 값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변수 값 내지는 영어로는 value라고 합니다. value 변수값 value 이렇게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선언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1이라는 이름을 갖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변수 선언 시에는 반드시 변수명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 즉 그 값을 담는 그릇명 데이터1이라는 그릇을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선언함과 동시에 3000이라는 실수값을 요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변수 안에다가. 그리고 뒤에다 세미콜론 붙여서 이 명령문 종료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세미콜론 주석, 한 줄짜리 주석. 자, PHP 시작, PHP 종료. 그리고 에초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에초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보여질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1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은 데이터1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로 만들어서 브라우저상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xample2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자, example2 아까 우리가 만든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군요. 확장자를 PHP로 저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죠. 아까 보신 것 같이 이 부분까지가 스트링 문자열 값이고, 요거는 아까 데이터 변수로서 기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스트링 변수 그리고 스트링 함수, 내장 함수와 외장 함수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는 PHP에서 내장된 함수입니다. print, r2 이런 함수가 있고, 외장 함수는 개발자가 직접 작성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노보드 외장 함수 보시면은 아웃 로그인에서 c 로그인 bkutf 파일이라는 인자를 갖는 이런 함수, 외장 함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요 latest라는 외장 함수는 최신글 출력 외장 함수입니다. 최신글 출력. 요거는 아웃로그인 출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신글.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는 인자값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자값을 받는 경우는 블랙, 자료, 17 이런 것 같은 경우 여러가지 인자값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요 최신글 함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스킨 내지는 스킨명 내지는 스킨 디렉토리, 그리고 요거는 게시판명 내지는 테이블명, 게시판 아이디, 테이블명, 그리고 라인 관련, 출력 라인 관련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복문, 이와 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반복문을 갖고 있습니다. 빌더 코드상 자주 쓰이는 제어문은 if와 for입니다. 빌더 코드상이란 말은 그누보드상에서 자주 쓰이는 제어문이 바로 if와 for입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그누보드에 코드를 갖다가 갖고 와봤습니다. 요 if 조건문 보시면은 보드 테이블이라는 배열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배열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느낌표 달러 존재하지 않을 때, 0일 때 참여되는 연산자죠. 0일 때 참여되는 연산자입니다. 않을 때 다음 명령문을 실행시켜라. 이 괄호 안에 있는 명령문을.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명령을 보니까 if else 구문이네요. 예, if 요 cwin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는 있으면 참이 됩니다. 있으면 참이 돼요. 없으면 0이 되고, cwin 안에 value 값이 있을 때 참, value 값이 없을 때 0. 그래서 cwin 안에 value 값이 있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변수 값이 없으면, 즉 cwin 값이 0이면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 실내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for 방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for 여기 보시면은 k는 1, k는 0. 요거는 제일 왼쪽에 붙는 for 문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인자를 받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경우는 초기값입니다. 초기값이라고 해서 조건의 초기값, 즉 반복의 초기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조건문을 돌려라. 그리고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느냐, 요 명령을 실행시켜라. 그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가 0부터 시작해서 ARR 언더바 노티스 요 변수를 count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서 나온 반원값보다 변수 K 안에 들어있는 value 값이 작을 때 K 값을 계속 증진시켜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구문도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for 문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그너보드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